삼성과 하이닉스가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틈새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마지막 거인인 마이크론은 독특한 전략으로 자신들만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해왔습니다. 1978년 마이크론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당시 시장은 이미 일본 기업들의 저가 공세로 인해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하던 그야말로 최악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파산 공세 속에서 미국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업을 포기할 때 마이크론의 창업자 형제는 아이다호의 전설적인 인물인 감자왕 잭 심플롯을 찾아가 운명적인 담판을 짓게 됩니다. 기술의 복잡함은 몰랐을지 몰라도 시장의 생리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심플롯은 일본의 물량 공세로 가격이 바닥을 칠 때가 바로 시장에 진입할 최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평생 감자를 다루며 터득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경쟁자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가는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과감한 베팅을 해야 할 순간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던 것입니다. 심플롯은 파킨스 형제에게 수백만 달러를 아낌없이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대한 영향력을 동원해 정치권의 판도를 흔들어 마이크론이 살아남을 수 있는 토양을 직접 일구었습니다. 그는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를 덤핑하며 미국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강력한 논리를 앞세워 워싱턴의 정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아주 치밀하고 집요한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1985년 마이크론은 일본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거액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이듬해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되는 결정적인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정으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생산량을 강제로 줄이고 제품 가격을 올려야만 했지만 마이크론은 규제라는 그물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시장의 반사 이익을 독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부터 불어닥친 디램 가격의 폭등은 마이크론에게 막대한 현금을 안겨주었고 도산 위기에 몰렸던 작은 벤처 기업은 비로소 세계 무대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이 오늘날의 위치에 오른 것은 단순히 운이나 정치적 배경 때문만이 아니라 극단적일 정도로 철저하게 내재화된 그들만의 독보적인 비용 절감 문화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조 공정을 극한까지 단순화했으며 하나의 웨이퍼 위에 더 많은 칩을 배치하기 위해 칩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기술력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마이크론은 모든 공정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최적화했고 이러한 생산성의 극대화는 경쟁사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마이크론만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본사가 실리콘밸리가 아닌 한적한 아이다호 보이시의 감자밭 근처에 위치했다는 점은 인력 유출을 막고 토지와 전력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비록 당시의 제품 품질이 일본의 정교한 칩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마이크론은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 일본 기업들과의 가격 전쟁에서 끈질기게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메인 프레임용 초고성능 디램에만 집착하고 있을 때 마이크론은 적당한 성능의 PC용 디램에 집중하며 앞으로 다가올 개인용 컴퓨터 시대의 거대한 파고를 준비했습니다. 결국 PC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마이크론의 판단은 적중했고 그들은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 세계 PC 제조사들에게 엄청난 양의 메모리를 공급해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기쁨도 잠시뿐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디램 가격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곤두박질치자 반도체 시장에는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생존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메모리 산업은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기에 공장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유지하여 칩당 원가를 낮추지 못하면 순식간에 파산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게임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삼성전자가 공급량을 오히려 늘리는 초강수를 두며 치킨 게임을 시작하자 수많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막대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주도한 이 무시무시한 치킨 게임의 한복판에서 마이크론은 남들과는 전혀 다른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생존 루트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모하게 생산량을 늘려 정면 승부를 벌이는 대신 경영난에 빠져 헐값에 나온 경쟁사들을 하나둘씩 집어삼키며 체급을 키우는 영리한 M&A 전략을 택한 것이죠. 그 첫 번째 신호탄은 1918년이었습니다. 당시 메모리 사업 포기를 선언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공장들을 전격 인수하며 마이크론은 단숨에 업계의 핵심 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2년에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던 한국의 하이닉스까지 인수를 시도하며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큰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비록 하이닉스 이사회의 거부로 인수는 무산되었지만 만약 이 딜이 성사되었다면 마이크론은 당시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점유율 1위라는 왕좌를 차지할 뻔했습니다. 마이크론은 포기하지 않고 시장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사냥꾼처럼 기회를 엿보았고 2008년 또 한 번의 치킨 게임이 터지자 다시 한번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독일의 키몬다가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자마자 마이크론은 키몬다가 보유하고 있던 대만 이노테라의 지분을 재빠르게 낚아채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대만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마이크론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일본 메모리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엘피다를 인수한 것입니다. 당시 파산보호 신청을 했던 엘피다를 인수하는 데 들어간 총 금액은 약 2억억 엔이었지만 실제로 마이크론이 당장 지불한 현금은 고작 600억 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무이자로 천천히 갚아나가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으니 사실상 경쟁사의 핵심 자산과 기술을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손에 넣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엘피다 인수가 마이크론에게 특별했던 이유는 당시 그들에게 절실히 부족했던 모바일용 디램 기술력과 생산 라인을 단번에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피다는 당시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을 공급하던 핵심 파트너였고 이 인수를 통해 마이크론은 단숨에 애플이라는 거대한 우군과 공급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PC용 메모리에만 치중되어 있던 사업 구조가 모바일이라는 거대한 성장 동력을 만나면서 마이크론은 비로소 체질 개선과 외형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2016년에는 이노테라의 남은 지분까지 모두 사들여 100% 자회사로 만들며 미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을 잇는 글로벌 생산 및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통합했습니다. 이는 삼성처럼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남의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드는 마이크론 특유의 보수적 확장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마이크론의 DNA에 깊게 새겨진 비용 효율성에 대한 강박과 맞닿아 있으며 무리한 투자보다는 확실한 기회에 베팅하는 그들만의 실리를 잘 보여줍니다. 마이크론의 이러한 신중함은 2010년대 후반 반도체 미세 공정의 혁명이라고 불리던 ASML의 극자외선, 즉 EUV 장비 도입 시기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래를 위해 수천억 원짜리 EUV 장비를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도입할 때 마이크론은 오히려 도입 시기를 뒤로 늦추는 선택을 했습니다. 초기 수율이 낮고 가격이 비싼 신기술에 모험을 거는 대신 기존의 노광 기술을 극한까지 개량해 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길을 택한 것이죠. 업계에서는 마이크론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그들은 묵묵히 자신들만의 호흡으로 때를 기다리며 다음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마이크론이 차세대 메모리인 HBM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소리 없이 아주 파격적인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시장을 양분하며 앞서 나갈 동안 마이크론은 존재감조차 없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기술의 단계를 뛰어넘는 점프를 계획했죠. 그들은 이미 시장에 나온 4세대 제품인 HBM3를 과감히 건너뛰고 곧바로 5세대인 HBM32에 모든 연구 역량과 자본을 집중시키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업계의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마이크론은 경쟁사들보다 더 빠른 시점에 5세대 제품의 양산을 발표하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엔비디아의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서 마이크론은 하이닉스에 이어 HBM32를 공급하는 세계 두 번째 업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존재감 없던 꼴찌의 반란은 순식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흔들었고 마이크론은 이제 당당히 삼성, 하이닉스와 함께 빅3의 자리를 굳혔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가진 진짜 무서운 힘은 이런 기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그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메모리 생존자라는 강력한 상징성에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마이크론은 미국 정부가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가장 소중한 전략적 자산이 된 것이죠. 과거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중국 비중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 10%대로 급감했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내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메모리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마이크론이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며 그들을 위한 거대한 보호막을 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중국 국영펀드가 마이크론을 인수하려 시도했을 때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들의 야욕을 꺾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이크론은 미국 반도체 부활의 기수로서 뉴욕주의 최대 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있는 아이다호 보이시에서도 대규모 신규 공장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완벽히 맞닿아 있습니다. 1980년대
미일 갈등 속에서 정치적 로비와 협상을 통해 살아남았던 마이크론의 생존 본능이 40년이 지난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반도체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과 정치적 역학관계를 영리하게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줄 아는 전략가들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움츠러드는 대신 더 낮은 자세로 효율을 높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체급을 키워온 마이크론의 역사는 그 자체로 생존의 교본과도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화력전에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이 은둔의 고수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다시 한번 세계 1위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척박한 감자밭에서 시작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정점까지 올라온 마이크론의 이야기는 기술보다 강한 것은 결국 꺾이지 않는 생존의 의지임을 증명하고 있죠. 앞으로 펼쳐질 더 치열한 반도체 전쟁 속에서 마이크론이 또 어떤 기막힌 전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전 세계의 시선이 아이다호의 작은 도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진짜 힘은 화려한 기술 뒤에 숨겨진 차가운 실리주의와 국가의 운명을 자신들의 기업 가치와 연결시킨 영리한 정치공학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크론의 여정은 단순히 칩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미국 제조의 자존심을 지켜온 치열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물량 공세와 한국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 사이에서 자신들만의 생존 근육을 키우며 조용히 때를 기다려온 은둔의 고수였죠. 이제 전 세계는 마이크론을 단순히 메모리 3위 업체가 아닌 인공지능 시대를 설계하는 핵심 파트너로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기술의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달릴 때 마이크론은 실리라는 나침반을 들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왔습니다. 특히 잭슨 플롯이 강조했던 바닥에서의 배팅 정신은 오늘날 마이크론이 위기 때마다 오히려 더 크게 도약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다호의 본사에서는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더 얇고 더 빠르고 더 저렴한 미래의 메모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의 복도에서는 마이크론의 로비스트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반도체 주권을 연결하며 마이크론의 성벽을 더 높이 쌓고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미국 내에 생산 기지를 둔 마이크론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이는 투자자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물론 기술 경쟁은 끝이 없으며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그들이 일본 기업들의 파산을 지켜보며 홀로 살아남았듯 마이크론은 어떤 혹한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뿌리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인수합병의 기술과 효율, 극대화의 문화는 변동성이 심한 반도체 산업에서 기업이 어떻게 장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히 저장 장치를 넘어 AI가 사고하고 학습하는 뇌의 핵심 부위로 진화하며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서 HBM3E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시장의 판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마이크론의 힘은 가장 미국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정치와 경제의 경계를 허물며 실리를 챙긴 노련함에서 나옵니다. 감자밭에서 피어난 반도체의 기적은 이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폰,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이크론은 경쟁자인 동시에 메모리 산업의 생태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의 10년,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로비와 인수, 그리고 보수적인 투자라는 그들만의 필살기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할지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의 은둔 고수 마이크론이 펼칠 다음 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의 영리한 질주는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마지막 메모리 거인 마이크론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